자, 키키올릭입니다. 자, 이가 12용 택이 지난 9월에 코리아 오픈에 오지 않은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자, 바로 도핑 양성 반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또 전해졌는데, 자, WTA 세계 2위 이가 12용 택이 도핑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1개월의 자격정지가 지난 9월 20일부터 약 3주 정도 받았었고, 나머지 일주일의 자격정지를 12월에 일주일 마저 받기로 했다. 요게 뉴스였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야닉 시너에 이어서 또 한 명의 테니스 탑스타가 도핑 파문함에 휩싸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자, 가장 먼저 의문 드는 건 뭐였냐면요. 뭐 이런 징계가 다 있냐 였습니다. 자, 징계를 기간을 나눠 받는 거잖아요. 3주를 받고 중간에 어필을 해서 경기는 뛰었고 WTA 파이널스를, 그리고 나서 비시즌이 된 12월에 나머지 자격정지 징계를 채웁니다. 자, 이건 정말 도대체가 듣도 보도 못한 징계 방식이어서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를 준 주체가 뭐냐면은 ITIA라는 인터내셔널 테니스 인테그러티 오브 에이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러티, 테니스 뭐 청렴기구 요렇게 번역은 되는데, 도핑과 승부 조작 등을 처벌하는 국제 테니스 기구인데요.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이건 변칙 징계가 아닐까,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12용 택이 어떻게 이렇게 도핑에 걸리게 됐는지 이 도핑 케이스를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8월 신시내티 마스터스, 신시내티 1000 시리즈 오픈 바로 직전에 도핑 양성 반응에 2차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제를 먹었는데요. 수면제. 그게 왜냐면은 테니스 투어 선수들은 시차 적응을 위해서 선수들, 그냥 전체 스포츠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수면제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도 수면제를 먹고요. 근데 그 수면제에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다인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출됐는데, 그래서 12용 택이 어필을 제기하죠. 수면제를 먹었을 뿐인데 수면제 자체에 트리메타지다인이 오염되어 있었다. 때문에 자신은 도핑을 하는 의도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필을 한다. 이렇게 폴란드에서 파는 멜라토닌 수면제를 잘못 제조사가 제조를 해가지고 트리메타지다인이라는 금지 약물이 스며들어가 오염이 되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가 12용 택이 약의 샘플을 2가지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12용 택이 개봉을 해서 먹은 멜라토닌, 또 하나는 개봉하지 않은 밀봉된 멜라토닌, 이 2가지를 다 제출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멜라토닌의 금지 약물이 둘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서 12용 테크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이 되었죠. 자, 문제는 저는 크게 2가지라고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2용 택 비판 좀 하겠습니다. 12용 택이 일종의 거짓말을 하게 된 이 과정 상의 문제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9월, 저희가 당사자니까요. 9월 코리아 오픈에 출전을 철회했을 때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또 개인적인 사유로 베이징 오픈 출전도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선수 측이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은 거짓말한 것이 이번에 들통이 난 셈이죠. 물론 당시에 어필 중이었고 종합적인 팩트, 진실이 다 안 나와서 과정상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곤 하지만 팬들은 결과적으로 기만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비단 12용 택만의 문제는 아니고 야닉 시너 때와 마찬가지로 테니스의 안티도핑 국제기구가 사건에 대한 투명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연속적으로 투명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니스가 도핑, 약물 등에 대해서 자꾸 석연치 않고 투명하지 못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신뢰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테니스는 도핑에 관대한 거 아닌가? 톱랭커들 스타들의 도핑 이슈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나아가서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란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장 도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모나 할렙이 SNS를 통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죠. 자, 왜 자신을 2년이나 자격정지줬던 그 기구가 시너와 12용 택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시모나 할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2년 자격정지를 ITA로부터 당했고,
이를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를 해가지고 징계 기간을 2년에서 9개월로 줄였지만 뭐 1년 반 정도 넘게 테니스 커리어를 중단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죠. 자, 지금 이 시비용택과 시너의 케이스의 가장 큰 문제는 팬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느낌으로 세계 톱스타 플레이어들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물론 뭐 신어나 시비용택 정말 억울할 수 있고 무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도핑은요, 무죄 추정이 아니라요,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자, 과거 박태환도 내비도 주사를 맞았을 때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1년 반 넘는 자격정지를 받았고요. 자, 스포츠 선수들은 어떤 약을 먹을 때도, 조그만 감기약을 먹을 때도 그 약에 도핑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무고요.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내년에 1월 호주 오픈이 이제 한 5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시너와 시비용테크 약물 파문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도 이 논란이 계속 꼬리표처럼 이 두 선수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너는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 시비용택이 또 이런 그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시 시너도 이 약물 파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는 전체적으로 테니스 전체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걸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시너의 스포츠 중재재판소 판결, 이게 내년 2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자, 호주 오픈은 일단 끝나고 나서죠. 결과와는 무관하게 시너가 진짜로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추가로 도핑 징계를, 자격정지를 받는다면 남자 테니스에는 이 뭐 세계 랭킹 1위, 빅3를 뭐 넘볼 만한 시너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남자 테니스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빅3, 그리고 세리나 윌리엄스, 그리고 마리아 샤라포바라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초대형 탑스타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을 퇴장한 다음에 이 테니스가 다음 세대들이 떠줘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의 중심들이 도핑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남녀 테니스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퇴조할 수 있는 건 아닐지, 테니스 업계에 뭐 절반 정도 종사하고 있는 저 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